네, 이어서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예전 같으면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극장에서 공포 영화나 블록버스터 즐기는 분들 많았을 텐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데요. 극장가 소식과 함께 올여름 볼만한 OTT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고요. 머리 그 스타일인가요? 네. 색깔이 좀 또 바뀌었나요, 또? 아, 머리가 탈색 머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기 혼자 머리 색이 바뀌고는 합니다. 아, 머리가 굉장히 좀 이뻐요. 고맙습니다. 색깔이. 예. 자, 그 퀴즈를 저희가 애청자분께 2부에도 드리는데 네. 우리 편집장님 잘 듣고 또 영화를 사랑하는 또 분이시기 때문에 영화 같은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자, 슬라거시 퀴즈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6월 21일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정오의 태양도 높고요. 일사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24개의 절기 중 10번째 절기인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동지, 2번 선지, 3번 하지, 4번 허벅지, 5번 얘네 대체 왜 이러지?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편집장님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오답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먹는 거. 예, 먹는 예. 거. 그건 오답인 좋아하십니까? 것 같고요. 네, 매우 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영화 전문인데 자꾸 의학 전문처럼 말하고 싶어지는 어떤 보기가 있네요. 제가 예. 이 질병 때문에 약간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땡땡 정맥류이라는. 예. 네. 영화 같네. 네, 제가 전공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땡땡 정맥류를 지금 앓고 계시는군요. 예,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힌트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좋네요. 네. 자, 그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름하면 사실 저 공포 영화가 인기인데 편집장님도 그 극장에 여름 저 공포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사실 극장이 여름에는 제일 시원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시원하죠. 네, 극장과 은행 뭐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장에 가서 여름을 좀 났었죠. 여름 시즌에는 원래 텐트폴 영화라고 해서 규모 큰 블록버스터도 있고요. 예. 사실 지금도 극장가를 따져보면 공포 스릴러 영화들이 굉장히 강세기는 해요. 예. 여름의 날씨에 맞게 이제 극장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는 게 강점인 것 같기는 해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예, 되게 잘 보는 편이에요. 잘 보십니까? 예.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공포 영화 좀 몇 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같은 작품이나 예. 아니면 여고의 괴담 6번째 이야기 이런 여고의 괴담이 나왔나요? 네, 여고의 괴담이 6번째 이야기가 또 극장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최장수 오리지널 시리즈 공포 시리즈로서 지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폭까지 정도만 본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1편을 보셨던 분들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둥둥둥 씬의 오마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찾아올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감독인 나홍진 감독님과 태국의 셔터를 찍은 감독님이 함께 만든 나홍진 감독이 제작을 한 곡성을 만드셨던 태국 영화 랑종이라는 작품도 재밌겠다. 7월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공포 영화들은 확실히 시즌에 맞게 극장 그렇습니다. 개봉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공포 영화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하시나요? 예, 잘 보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포 영화 보고. 네. 제일 좋아하시는 공포 영화가 혹시? 저는 다 좋아하시나요? 컨저링 일단 재밌게 봤고 컨저링 시리즈. 네. 옛날에 이제 아리씨라고. 알죠. 예, 그 1인칭 시점으로. 아리씨 진짜 훌륭한 스페인 공포 영화죠. 그렇습니다. 네. 곡성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 예, 저는 너무 잘 봐서
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사람이 더 무서우니까요. 아, 네. 그럼요. 네. 자, OTT에서도 여름이면 이런 작품들이 많이 흥행을 하죠. 예. 그런데 사실 OTT는 좀 시즌은 덜 타는 분위기이기는 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시 상영이 아니다 보니까 극장보다는 시즈널하게 나오는 작품보단 좀 물량 공세를 하는 추세죠. 예. 집에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OTT 보셔요라는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예. 물량 공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추천해 주실 OTT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현재 OTT에 올라와 있어서 좀 어우. 장르별로 골라왔어요. 예, 메모를 해야겠네요. 네, 첫 번째는 드라마죠. 아주 예. 마음이 짠하게 울리는 코민스키 메소드라는 아. 작품 최종회가 올라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추리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 리팽 시즌 2가 또 돌아왔고요. 돌아왔군요. 예, 그 땡플릭스에서 최초로 한국 시트콤에 도전을 한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작품이 그래요? 예.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아닌데 한국은 극장에서 개봉하지만 글로벌로는 OTT 동시 공개하는 블랙 위도우 소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또 다양한 장르의 네. 멋진 작품들 들고 오셨는데 한 작품씩 차례차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라마 코민스키 메소드 최종회 우리나라의 무브 투 헤븐과 함께 또 이야기가 되던데 네. 이게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요 70대 배우예요. 한때는 뭐 상도 받고 인기도 있고 잘 나갔지만 이제는 인생 황혼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참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코민스키라는 주인공, 배우였던 주인공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시즌이 3개고요. 이번 이제 마지막 시즌이 올라왔습니다. 예. 사실 이 주인공 코민스키 조금 괴팍한 인물이기는 해요.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스타였다 보니 뭐 지금도 자신의 영광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딸은 아버지 말 안 듣고요. 아내와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요. 그나마 말썽쟁이 손자 정도가 삶의 낙이고 아주 오랫동안 정말 우정을 같이 했던 친구가 그나마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예. 이 코민스키 메소드 시즌 3에서는 그 친구의 장례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이순재 씨 배우 네. 또 통화 연결을 통해서 예. 연극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현재 악내 할아버지와 나라는 연극을 이제 하시면서 노년의 삶을 그린 좀 작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보통 이 노년의 삶을 그린 작품을 보면은 좀 잔잔한 분위기가 많고 병을 다룬다거나 가족 간에 좀 갈등을 담는다거나 네. 하는데 이 작품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사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만나는 큰 충격이 가까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아,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이 드라마에서도 이 노먼이라는 친구, 지금까지 자신을 평생 지지대처럼 지켜줬던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이제 혼자 남아버리는 예. 코민스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이 드라마가 참 좋았던 이유가요. 무엇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나는 마음만은 청춘이고 나이 몸만 70대가 된 것 같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행복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 코민스키 메소드 굉장히 좀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남겨야 하는 유산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메소드라는 이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산이라는 뜻도 있고 예. 배우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연기하는 그 연기 방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예. 요 메소드, 나만의 메소드를 찾아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뭉클한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마이클 더글러스와 네. 알란 아킨 두 주인공 실제로 참 오랫동안 연기 인생을 걸어온 그야말로 대배우들이죠. 들인데 네. 실제 자신들의 연기 인생도 저번에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순재 씨도 본인의 삶을 좀 어떤 작품에 투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들도 그 작품에 좀 연기 인생이
담겼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예. 특히 이제 마이클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는 스타 배우이지만 그럼요. 사실은 연기파 배우라는 명성까지는 얻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그 코민스키 배우로 자신의 삶을 좀 담은 캐릭터로 투영이 되고요. 알란 아킨 같은 경우에도 평생 누군가의 조연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줬던 배우가 이 작품 속에서도 이 코민스키의 아주 오래된 매니저로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작품 보시다 보면 저 배우라고 하는 얼굴들이 막 나옵니다. 캐서린 터너가 마이클 더글라스의 헤어진 아내의 역할로 나오는데 이 두 배우는 뭐 장미의 전쟁 같은 희대의 명작에서 또 부부호흡 맡은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어린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한 배우가 손자 역할로 딱 나옵니다. 너무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아마 딱 보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바로 할리 조엘 오스먼드가 나옵니다. 이런 배우들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좀 저는 현실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아, 재밌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팬들은 리팽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품이죠. 리팽 2. 전작은 제공하는 OTT 플랫폼에서 전 세계 그 시청 1위를 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전편에서 약간 하다만 것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시즌 1도 5화로 좀 짧은 편이고요. 시즌 2도 5화로 좀 짧은 편인데 보다 보면 이거 혹시 한 번에 찍어놓고 두 번에 나눠서 개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어집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궤도 루팽이랑 달라요.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까? 네. 왜냐하면 프랑스 작가인 모리스 르블랑의 그 추리 소설 있잖아요. 그 추리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리팽인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추리 소설 리팽이 했던 어떠한 에피소드들을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해내면서 리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프리칸 출신의 배우들이 이 리팽을 연기했다는 점, 프랑스 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초강력 히트를 기록했다는 점 등등 굉장히 화제가 많은 작품이었죠. 한 가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프랑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좀 예술 영화 이런 느낌이 강해서. 맞아요. 프랑스 영화는 확실히 이제 예술성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상업 영화계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빠진 느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OTT 콘텐츠로 인해서 할리우드보다 더 흥행에 성공하는 드라마들을 내놓고 있어서 역시 명가는 명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 리팽이 우리가 아는 리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즌 1부터 짧으니까 좀 정주행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즌 2부터 보시면 약간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만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거니까. 네, 흑인 주인공인 아산이라는 인물이 재벌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과정이 시즌 1편에서 펼쳐졌고요. 시즌 2편에서는 그 악당이 드디어 이 리팽의 존재를 알게 되고 리팽에게 반격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리팽의 아들을 납치해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워낙 5화씩 짧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쭉 하루 이틀 정도 정주행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이게 잘 금방금방 시간이 갑니까 보면서도? 네, 아주 시간 속도감은 진짜 빠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자 소개 잠시만 하고 다음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1번님 퀴즈 보기는 가지가지 편집장님 힌트가 그래서인지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힌트를 보고. 저희 그 제작진이 보기를 만들어내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제작진의 보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에 잠깐 좀 놀래기는 했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쾌한 보기라서 이 시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저희 게스트분들이 힌트를 내달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부담스럽긴 한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요? 네. 확실히 좀 편집장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고. 제가 그 재미없는 보기 힌트를 주시는 분께는 좀 민망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의 연기력이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고는 있지만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5번 보기 같은 거 내실 때 보면은 굉장히 연기파 아나운서시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편집장님이라 다른 게 이렇게 뭔가 평가를 하시네. 남을. 그러네요. 직업병이네요. 예. 자, 다음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만든 한국 시트콤인데요. 네. 내일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어. 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잘못 썼네요. 네. 예, 작품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작품은요, 넷플릭스에서 최초로 한국 시트콤을 이제 그러니까요. 런칭한 프로그램인데요. 뭐 이야기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익숙해요. 예. 국제대학교의 그 기숙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국적, 다양한 배경의 청춘들이 모여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냐면 그야말로 한국의 시트콤계의 레전드 제작진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레전드 제작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 네, 뭐 예를 들면 남자셋 여자셋이나 논스톱 시리즈 같은 작품도 있고요. 뭐 순풍 산부인과, 거침없이 하이킥, 주옥 같은 시트콤인데? 예, 이런 주옥 같은 시트콤을 만든 PD님들, 작가님들이 한데 모여서 그래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시트콤의 어떤 새로운 부활 신호탄을 써보자. 요즘 없잖아요,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런 대 레전드 작가와 PD들 함께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내놓은 시트콤이에요. 예. 사실 좀 제목이 한번 들으면 너무 귀에 콱 박히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시트콤 제목치고는 좀 묵직하기도 한데 PD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진짜 오늘을 즐겁게 살아보자라는 의미를 좀 담았다. 좋네요. 예전에 비해서 요새 청춘들이 좀 현실에 무거운 짐에 짓눌러서 사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좀 화끈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 참고로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3,350분이 넘게 보고 계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최고 기록이에요, 진짜. 오늘 왜 뭔 일 있나? 아무래도 편집장님 덕분에 그렇게 갑자기 급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트콤이 한창 좀 흥행할 때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 제가 다 보고 자라왔던 작품인데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로 이 한국형 시트콤의 부활도 좀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보면서 이제 그 시즌 초반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캐릭터들과 그 어떤 형식 같은 것들 우리가 왜 이런 걸 잊고 살았지? 왜 일상 속에서 작은 웃음들의 가치를 잊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트콤이야말로 진짜 청춘들 MZ시대라고 하는 그 MZ세대들에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봐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실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최영진 바라기님께서는 연기파 최영진 아나운서라고. 자,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블랙 위도우 OTT와 극장에서 동시 개봉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작년에 개봉을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개봉일을 미루다가 미국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백신이 원활해지고 한국에서도 극장이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7월에 공식적으로 개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깜짝 소식은 그 디즈니 땡러스 아니면 디즈니 땡이라고 하는 그 OTT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OTT 플랫폼과 극장에서 동시 개봉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시 개봉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서비스가 진출해 있지 않아서 이제 극장에서 보실 텐데 전 세계 관객들 특히 요 OTT 서비스가 있는 나라의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극장과 OTT 중에 선택해서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그 배우가 스칼렛 요한슨 맞습니다. 이죠. 기대가 되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마블의 또 첫 액션 블록버스터인데 팬들의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특히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봤던 블랙 위도우의 비긴즈 전사 같은 이야기예요. 그녀가 어떻게 지금의 최고의 스파이가 되었는가.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어벤져스 시리즈들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스파이 영화의 느낌을 품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블랙 위도우의 이 수트를 입은 스칼렛 요한슨의 파격 액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로 침체됐던 극장가에도 말씀하셨던 작품뿐만이 아니고 네. 새로운 작품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극장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활발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특히 올해 여름부터는 개봉을 미루고 미뤘었던 한국 블록버스터들도 이제 개봉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모가디슈 같은 유승환 감독의 블록버스터도 올여름에 극장 개봉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조금 관객들을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있었던 작품들이 극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는 집에서도 극장에서도 볼만한 작품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네요. 편집장님도 기대가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